뮤트하고, 네, 돌아서, 자, 오늘, 8번째 날, 마지막, 수업으로는 원래 마지막이었는데, 오늘, 사실 지난번에 하루 동안 하려고 했었던 그 다른 타입들에 대한 그, 매니플레이션 방법들을 좀 더 깊이, 어저께 그 타이리 데이라, 특히 타이리 데이라에 대해서 어, 많이 더 배웠습니다. 타이리 데이라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리 데이라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하고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리 데이터가 아닌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 다뤘고요. 그래서 어저께 하루 더 그 데이터 타입과 또 특히 타이리 데이터에 대해서 하루를 더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펑션에 대해서 할 거고요. R로 여러분이 이제 그 R이 사실 user generate 펑션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R을 사용하다 보면 유저 제너레이티브 펑션을 꼭 만들어야지 편할 때가 있습니다. 더 편하게 R의 여러 가지 펑션들을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펑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저 제너레이티브 펑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안에 주로 어, 들어가야 될 컴포넌트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이제 원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할 학생들과 한 시간 동안 만나서 각 팀의 프로젝트 그 데이터와 또 프로젝트의 고울과 그런 것들을 이제 디스커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인데 내일 한 시간은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학생이 없어요. 회사 프로젝트를 하는 대신 리뷰를 하는 대신에 프로젝트 리뷰가 아니라 프로젝트 프로포절에 대한 리뷰를 하는 대신에 프로젝트 조금 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수업을 듣고 혼자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할 때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1시간 동안 어떻게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 동안에 시간이 되시면 지금까지 수업 들었던 걸 모두 다 리뷰를 하시고 퀴즈도 보시고 연습 문제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면 꼭 프로젝트를 하나 스스로 해보세요. 스스로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시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를 해본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어,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고 한자른다. 그 한글을 처음에 배울 때 말씀드렸죠. 기억, 니은 한글의 그,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배우고 읽는 법을 배우고 쓰는 법을 배워도 그걸 직접 읽고 써보지 않으면 특히 써보지 않으면 글짓기는 그런 그 스킬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글짓기를 하잖아요. 일기 쓰기부터 시작해서. 그것과 똑같아요. 프로그래밍도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자기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스킬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내일은 1시간 동안에 지난번에 태글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 날 거기서 데이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한번 찾아봐라 했습니다.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이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 또 R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내일 또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사실 8일 R 프로그래밍을 제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그젬플을 들면서 했지만 그거는 너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R을 계속 써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하겠습니다. 내일은 1시간 정도만. 네, 그리고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음, 제가 쉐어를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R 연결이 있었네요. 자, 언제나처럼 저는 오늘 R 스튜디오를 사용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R 스튜디오 또는 R 스튜디오 클라우드, 파싯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어,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 커밋을 사용해서 어저께 사용한 파일들, 어저께 또 잠깐 조금씩 모디파이한 파일들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은 뭘 하라고요? 풀 브랜치스 하면 됩니다. 풀 브랜치스 하셔서 이 파일들을 가지고 같이 보시면서 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펑션에 대해서 볼 것인데 먼저 어, 항상 그랬듯이 자 어제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할게요. 데이 7과 랩 7 엑서사이즈 리뷰를 하고 데이 8 퀴즈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퀴즈를 풀어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퀴즈에 대한 그 정보를 따로 더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퀴즈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그 리코딩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 잠깐 스탑하시고 캔버스 들어가셔서 퀴즈 열어서 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어저께 수업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보시고 그건 뭐 한 번에 보는 그런 퀴즈가 아닙니다. 여러 개 되지도 않고요. 3개 정도 되고 여러 번 다시 실행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저께 데이 7 때 저희가 한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리뷰를 한번 보죠. 어저께 타이리 데이터, 주로 타이리 데이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타이리 데이터가 어떤 거라고요? 타이리 데이터는 각 변수는 반드시 자신의 열에 어, 있어야 되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다른 여러 개의 다른 열에 스터져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확인하는 거고요. 또 each observation 뭐라고 그랬죠? 행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계속 지금 기침이 나와서 그래요. 어, 행은 variable이죠. variable이고 열은 죄송합니다. 행은 observation이고 열은 어, variable입니다. column, row는 이 관측 객체라고 하는데요. 각각이 하나의 observation이에요. 그죠? 각 observation은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의 행에 어, 자기 자신의 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측 객체 하나가 그 이상 다른 행에 그 값이 다른 행에 나누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건 당연한 것 같지만 each value must have its own cell. 관측 값마다 반드시 자신의 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 각각의 밸류가 유니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관측 값이 컨트리 아프가니스탄에 해당되는 이 observation에 해당되는 이 밸류가
거기에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value가 들어가 있을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말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이블을 봤잖아요. 테이블 1, 2, 3, 4, 5, 그 example 테이블 중에서 테이블 1이 여기 보시면 파이리버스를 먼저 로딩 하시고 테이블 1은 타이블버스에 타이리버스에 포함되어 있는 example 테이블입니다. 어, 로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R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로드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죠. 그 로드를 해야지만 그 시스템에서 인식을 하죠. 테이블 1이라는 값이 여기에 로드돼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윈도우를 잠깐 리어레인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이블 1이 tidy 포맷이라고 했습니다. 컨트리의 밸류가 들어가 있고 지금 그 observation을 보세요. 1번 observation, 2번 observation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공통적인 밸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 각각의 그 자체로서 그 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열을. 그렇죠? 숫자로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이고 타이리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타이리 데이터로 만들어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이발리에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피벗 롱거를 하는 방법. 여기서 왜 이게 지금 이 테이블이 타이디가 아닌가요? 테이블이 왜 타이디가 아니었죠? 테이블 4? 왜 타이디가 아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경우에 value들이 이 셀에 들어가야 될 value들이 컬럼 네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tidy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셀 value가 돼야 될 것들을 셀 value로 넣고 또 이 각각에 대한 그 관측값 value들을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각이 뭐죠? 그 observation으로 다시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겁니다. pivot longer라는 거 썼고 pivot wider라는 것도 또 기억나시죠? pivot wider를 보면 지금 얘가 왜 tidy가 아닙니까? 지금 얘는 왜 tidy가 아니죠? 반대로 그죠? 그 컬럼 네임이 되었어야 될 컬럼 이름이 되었어야 될 것들이 지금 value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컬럼 이름, 베리어블 네임이 됐을 것들이 value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나요? 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이럴 경우에, 자, 왼쪽 테이블을 가지고, 어, 그, 만약에 각 이어에 대한 케이스를, 각 1999년과 2000년에 different 케이스를, 비교를 해라. 비교를 해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각 연도에 대한 TV 케이스를 비교하시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케이스인 것들을 따로 뽑아내야 되겠죠. 케이스, 지금 키라고 했지만 타입이 케이스인 로우들의 이 밸류들을 다 빼내야 되겠죠. 그게 한 번, 그렇죠? 그리고 밸류들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고 두 번, 투 스텝으로 가면 할 수 있긴 있어요. 할 수 있긴 있지만 복잡하죠? 그냥 한 번에 케이스에 대한 이 넘버를 아마 근데 여기서 한 스텝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케이스에 대한 value와 컨트리를 생각해야 되죠. 그죠?
각 케이스를 인 열을 다 끄집어냅니다. 빼내요. 그런 다음에 그룹 바이 컨트리를 해서 또는 컨트리 vs 이 그쵸 한 x 값을 연도로 치고 y 값을 컨트리로 치면 각각의 그 플러시 생각나죠? 우리가 x 값의 연도수 1999년, 2000년 그거를 했을 때 다른 number of cases 그것들을 비로소 플러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이미 그 타이디를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케이스라고 이렇게 따로 빼서 이 베리어블이 돼야 될 그 컬럼을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유들을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저희 배운 것 중에 팩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팩터의 레벨에 대해서도 배웠고, 팩터를 어떻게 소르팅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또, bar 플러스는 건 뭡니까? bar 플러스의 x, 가로축에는 어떤 값이 들어갑니까?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된 bar 플러스이라고 하면, 디스크리트 밸류 중에서도 뭐죠? 캐테고리컬 베리어블들이 x축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캐테고리컬 베리어블은 R에서 뭐라고요? 팩터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팩터의 오더링 하는 것들 배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랩들을 했는데 랩은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랩에 대해서 어저께 한 걸 다시 보시고요. 숙제하라고 그랬죠? 숙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지금 쓸만한 지금 이그젠플은 지금은 저기 없는데 여기 정규 표현식 20페이지 20 챕터 20 여기를 쭉 읽어 보시면 레귤러 익스프레션 레젝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이건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이 돼서 따로 더 설명할 거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퀴즈 간단히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 보는 그 퀴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있나요? 그럼 학생별로 들어가 보죠. 어저께 퀴즈, 오늘 퀴즈 있는데, 오늘 퀴즈, 데이 8 오늘 퀴즈 보면 문제 세 개밖에 없습니다. 세 개밖에 없는데, 여기 타이리 데이터가 돼야 될 세 개의 조건, 세 가지의 조건. each variable에 대한 것, each variable must have its own, 뭐죠? 여기다 아, 괄호 넣기를 하면 됩니다. each observation, 그죠? 행에 대한 것과 열에 대한 것과 그리고 각각의 셀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죠? 질문 두 번째. 만약에 이게 밑에 것이 타이리 데이터인가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타이리 데이터인가요? 여기에 리퍼를 하고
타이리 데이터인지 아닌지 true, false. 간단하죠. 그리고 이 코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웃풋이 이렇게 되려면 그럼 어떤 펑션을 써야 되는지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은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문제를 드렸습니다. 간단한 세 가지의 퀴즈 문제 풀어보시고 데이 7 문제는 여기 왜 교사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자, 질문 1, 질문 2, 질문 3이 있어요. 질문 1은 우리 parse number 펑션을 기억해 보세요. parse number 펑션은 넘버를 numeric value, 넘버를 어, 그 똑바로 지금 시스템 안에서 똑바로 받아들이기 스토어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쓸 건지 parse number 지금 여기 보시면 소수점 데시멀 마크가 뭐예요? 데시멀 마크가 컴마로 돼 있어요. 컴마를 쓰는 나라 뭐 프랑스라든가 유럽의 몇 개의 나라들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또 이 데시멀 포인트를 소수점을 컴마로 써요. 그럴 때 어떤 어떤 방식으로 parse 넘버를 실행시켜서 이 넘버들을 제대로 내 시스템에서 여러분 로케일에서 스토어를 할 수 있을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고요. How many bits do you need to represent one hexadecimal number? hexadecimal number 몇 개의 빛이 필요한지 제 수업을 다시 돌이켜서 보십시오. 처음에 앞부분에 했습니다. 컴퓨터의 단위, bit과 바이트와 그리고 word, 그리고 number representation, binary number, 또 뭐죠? 그냥 십진수, 그렇죠? decimal number, 또 hexadecimal number 이런 식으로 있는데 몇 개의 bit가 필요한지 해보십시오. 그리고 스트링을 파싱할 때, 그 타임 중에서, 죄송합니다. 타임이 아니라, 그 스트링을 인코딩하는 그런 방식들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 한글은 한글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예전에 따로따로 있었고요. 스페니시대로, 일본말, 중국말 다 자기들의 인코딩을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UTF라는 걸로 거의 통일이 된 상태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One of the most UTF standards, UTF-8, uses one byte to two byte to represent a character. 이거 true, false 문제인데 참이냐 거짓이냐 문제인데 잘 기억해 보세요. UTF-8은 몇 개의 바이트까지 쓸 수 있다고 했죠? 그거 한번 노트나 비디오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퀴즈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 7까지 우리 타이디 데이라 저희가 내일 1시간 동안 간단한 몇 가지 간단하지 않죠. 조금 챌린징한 조금 어려운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볼 겁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걸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이런 펑션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왔어. 자, 오늘은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 그 데이타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책도 뭐죠? 그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그 예기점플 한두 개 보고요.
되게 쓰기에 되게 유용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타이리버스 안에 데이트 타임 그를 그 매니플레이트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어떤 때는 그거를 굉장히 쉽게 데이트 타임 매니플레이트 데이트 앤 타임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펑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유저 제너레이트 펑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펑션 R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펑션들을 사용했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펑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제너레이트 펑션에 대해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간 중요한 그런 프로그래밍 컨셉들 중에 컨디션, 조건문과 루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가 루블리 데이시라는 패키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타이리버스 안에 사실 지금 루블리 데이시 타이리버스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타이리버스를 어딨나요? 아, 타이리버스를 그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루블리 데이만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는 타이디버스를 로딩을 했죠. 타이디버스를 로딩하면 루브리데이시라는 패키지도 타이디R이라는 패키지도 ggplot2라는 패키지도 dplyR이라는 패키지 readR, stringR, per 이건 잘 지금 저희가 안 썼지만 이 앞에까지는 저희가 다 하나씩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죠? 루브리데이스를 보자고요. 루브리데이스에서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는데 today라는 펑션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쳐보시죠. 자기 날짜가 나오는지 7월 25일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7월 26일 오늘 하신다면 7월 26일이 나올 거고 타임존에 지금 today를 이렇게 하면 그 타임존의 그 아규먼트는 T존인데요. T존에 그 딱 정해진 그런 T존 그 스트링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로스앤젤레스, 아시아, 서울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의 시간은 여기 나오죠. 7월 26일 이런 식으로 today부터 여러 가지 어, 그런 타임존 뿐만이 아니라 타임 매니플레이션 하는 건 로브리데이 패키지를 보시면요. 데이트 이 데이터를 데이터를 파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펑션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쉬운 펑션들이에요. 그래서 노브리 데이트 쪽에 그 웹사이트를 보시면 이그젬플들 보십시오. 그 YMD 이게 뭡니까? Y는 year이실 것이고 M은 month, day는 D. 그래서 지금 2010, 1215라고 아주 간단한 넘버로 인풋을 했어요. 그래서 아웃풋은 뭐예요? 데이트 포맷으로 나왔습니다. 데이트 포맷으로. 그렇죠? YMD, year, month, day다 하니까 얘가 첫 번째 네 자릿수, 두 번째 두 자릿수로 뽑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뒤에서부터 day가 두 자리 이상 될 수 없고 또 month가 두 자리 이상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2010년을 YMD 이 펑션으로 제대로 파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2어가 두 자리 숫자였다면 어떨까요? 2어가 두 자리 숫자였다. 아까 몇월 며칠이었어요? 2010 1215인데 만약에 YMD 10 10 1215 이렇게 하면 지금 2어가 두 자리 숫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얘는 1012년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2010년으로 받을까요? 2010년으로 받아야지만 이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 안에는, 이 넘버 안에는 year도 있고, month도 있고, date도 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date는 두 자리 숫자일 것이고, month도 두 자리 숫자일 것이고, 이 나머지는 year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안에 month, day, year가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아, 순서가 month, day, year구나. month가 두 자리, year가 두 자리, 어, 죄송합니다. month가 두 자리, 지금 글씨 보이시죠? month가 두 자리, day가 두 자리, 그리고 year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어떤 데이트 포맷이 돼요? 2015년 10월 12일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2015년 10월 12일 어떻습니까? 간단한 그런 펑션이죠. 되게 쉬운 펑션입니다. 그렇죠? MDY, D, MD, 똑같은 넘버인데 month를 먼저 생각하느냐, year를 먼저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서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지금 뭐 똑같이 DMY를 썼는데 어떤 포맷이든 굉장히 플렉서블한 펑션입니다. 이게 어떤 포맷이든 얘가 인풋으로 받아서 어떤 포맷이든 그 데이트든 타임이든 그렇게 돼 있는 그것들을 이 아웃풋으로 줍니다. 포맷을. 그래서 month는 또 weekday는 뭐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날짜 여러분들이 뭐죠? 그 태어난 날짜를 한번 해볼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를 한번 보죠. 재밌습니다. birthday라 여기에 어떻게든 뭐 YMD건 MDY건 YMD를 했죠. YMD 뭐죠? 여러분들의 그 주민등록 첫 번째 자리를 한번 보죠. 주민등록 첫 번째 자리. 만약에 700920이다. 이런 식으로 합시다. 9월 20일. 이건 제 생일 아니에요. 어쨌든 70년 9월 20일. month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B-Day month를 확인해 보면 9월. 맞았죠? year는 1970년. 당연히 day는 20이겠죠? 그리고 weekday 며칠 날 무슨 요일 날 태어났지? 저는 안 줬어요. weekday를 레이블을 true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거 주면 여기 Sunday라고 나와. 그러면 21일은 몬데이여야 되겠죠? 그렇죠? 아는 분은 썬데이에 태어나셨네요. 예, 이렇게 이 루브리 데이트에 이미 그런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좋습니다. 이 정도 리뷰를 하고요. 타임존에 대한 것도 리뷰를 하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R의 유저 제너레이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란 R에서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in general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프로그래밍은
첫 번째,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어떤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 하나고요. 프로그래밍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R로 어떤 스크립트를 썼어요. 그리고 그 스크립트는 분명히 어떤 것을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것들이 명료하게 들어가겠고, 거기에 인풋, 아웃풋, 또 거기에서 나온 비주얼라이제이션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또한 to communicate with your future self.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프로블럼들을 솔브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밍으로.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일의 나, 한 일주일 후에 나, 한 달 후에 나가 그 솔루션을 그 프로그램을 코드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만들었었구나 라고 여러분 자신과 커뮤니케이트 하는 방법입니다. 노트 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라이팅 하는 거랑 글짓기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왜 라이팅을 합니까? 다른 외부와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와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다시 그 rewrite 하는데 왜 rewrite를 합니다. 뭔가를 글을 썼어요. 글을 쓰고 리포트를 쓰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씁니다. rewrite를 할 때 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 더 클리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똑같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rewrite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좀 더 클리어하게 만들고, 좀 더 efficient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밍 할 때. 또, you make notes on your sentences to help you remember your thoughts and intentions.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베리어블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베리어블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 베리어블을 왜 만들었지? 이 베리어블이 어떤 밸류들을 스토어해야 되지? 이 베리어블의 타입은 어떤 것이어야 되지? 그런 것들을 써놔야지 되겠죠? 그걸 커멘트에 써놓을 텐데 그 커멘트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노트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라이팅입니다. 그러면 유저 제너레이티드 펑션은 왜 만듭니까? 유저 제너레이티드 펑션은 어떤 태스크를, 그것도 공통적인 태스크를 오토메이트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토메이트 하면 이 프로그래밍은 훨씬 더 파워풀하고 또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펑션이 없다면 여러분은 같은 일을 여러 번 되풀이해야 될 때 꼭 다시 한번 그 코드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책에 나와 있는 이 예들을 한번 보죠. 지금 이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예인데 첫 번째 질문 간단합니다. When should you write a function? 언제 여러분은 펑션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이그젬플을 줬습니다. 요거를 한번 쫙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팁을 만들 건데요. 팁을 데이터 프레임이죠. 몇 개의 행이 있습니까? 보고 지금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몇 개의 행이 있어요? 몇 개의 베리어블이 있어요? 4개의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그죠? A, B, C, D 다 컴마로 그 컬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A, B, C, D 4개의 베리어블이 있고 각각은 10개의 랜덤 넘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R 놈은
랜덤 넘버인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10개의 넘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도 B도 C도 D도 어떤 노멀 랜덤 넘버 4개, 10개씩 있는 엘리먼트가 10개씩. 그럼 몇 개,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은,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DF라고 지었습니다. 아, 사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코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름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DF이라든가, 베리어블 이름이 X나 Y라든가, A라든가 B라든가. 저희가 여기서 쓰는 이유는 쉽고 간단하게 이그젬플을 드리기 위해서인 거고요. 그리고 DF는 이런 이그젬플에서 많이 쓰이는데 데이터 프레임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DF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여러분의 컨솔에서 만들어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좀 조금만 자세하게 봐서 봅시다. 자, 조그맣게 지금 이걸 만들었고요. DF, T블록 만들었고, 그 결과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소수점 실수들이 쫙 랜덤리 주어졌는데, 이렇게 A, B, C, D 4개의 행이고 몇 개의 로우가 있어요. observation이 하나, 둘, 셋, 넷, 4개, 10개의 observation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으냐면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이런 태스크가 있습니다. 자, DF의 A 컬럼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거냐면, 자, 뭐예요? 지금 괄호가 있죠, 밑에. 얘를, 그러니까 위에 거, 얘 나누기 얘입니다. 그렇죠? 얘는 나누기 얘. 그래서, DFA 값에, 지금 벡터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미니멈 값을 빼요. 미니멈 값을 빼고, 이 중에서 왜 na.rm을 true라고 했습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이그젬플에는 없지만, 만약에 NA, missing value가 있을 경우에는 미니멈 밸류가 뭐가 될 거예요? N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에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미니멈 밸류를 빼요. 어떤 모든 엘리먼트에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맥시멈 밸류와 미니멈 밸류의 맥시멈 밸류 마이너스 미니멈 밸류를 합니다. 그것으로 나눠줘요.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자, df, 제가 다시 쉐어링을 안 하고 넘어가지 않고 지금 RStudi오에서 계속 보여줬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죠. 이 라인이에요. 첫 번째 라인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df의 $A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df 데이터 프레임에 A라는 컬럼의 값을 오버라이트 할 겁니다. 다시 어사인 할 건데, 자, 그 자신의 벡터예요. 자신의 값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다 지금 벡터라이즈드 돼 있는 펑션이며, 그죠? df $A에서 무엇을 뺍니까? 미니멈 밸류를 뺍니다. 이것의 이 펑션의 아웃풋은 한 가지 밸류겠죠. 지금 여기서 어, 어,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이 전체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 보이시죠? 자, 지금
한쪽은 책으로, 한쪽은 RStudi오로 지금 나눌게요. 됐죠? 자, 책에서 우리 텍스트북에서 첫 번째 줄, 이 미니멈 밸류는 하나의 지금 값이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의 값이 어떤 게 나오는지 볼까요? 여기서 미니멈 밸류 몇입니까? 마이너스 2.7 뭐래요? 그 값을 뺀 겁니다. 우리 na.rm이 왜 필요하다고요? 혹시라도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는 na 밸류가 니슨 밸류가 없어라고 해도 꼭 반드시 쓰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미니멈 밸류 이건 무슨 펑션이라고 했습니까? 전에 서머라이즈 하는 펑션이죠. 서머라이즈 하는 펑션은 하나의 밸류만 리턴을 할 거예요. 그렇죠? 미니멈 이게 이 경우에 미니멈 밸류를 리턴할 겁니다. 어, 그럴 때 NA가 있을 경우, 제너럴한 케이스를 생각해서, 그쵸? NA가 있을 경우 NA를 무시하고 계산을 해라. 그래서 한 밸류가 나오겠죠. 그럼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제 마우스가 보이시죠? 이 각각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할 겁니다. 그 값이 분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맥시멈 밸류와 미니멈 밸류의 차이, 얘가 지금 또 괄호 안으로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이 괄호가 없었다면, 어, 이 나누기 마이너스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나누기를 먼저 하겠죠. 나누기가 먼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실행될 거예요. 만약에 이 전체 괄호 밑에 분모에 들어가 있는 전체 괄호가 없었다면. 하지만 지금 전체 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따로 먼저 실행이 될 겁니다. 밸류가. 그렇죠? 이거는 5.52예요. 첫 번째 A의 같은 경우. A의 같은 경우. B는 다르고 C도 다르겠습니다. 그렇죠? 각각 다른 값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값은 여기에 볼 때 먼저 보여줄게요. DFA의 원래 값은 이런 거였어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뭐 여러 가지 밸류들이 있고 마이너스 2.978 뭐 이렇게까지 나오죠. 근데 그 계산을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 전체 값이 이 전체의 값들이 0, 0과 1 사이의 값들로 변환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어, 어, 그 뭐 지금 A도 DF, B도 다 다른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과 민 값과 미디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변환을 하면 0부터 1 사이에 모든 값이 똑같은 이런 본래의 값과 같은 비율로 전체를 이렇게 쉬프트한 거죠. 0과 1 사이로 다 넣어버린 겁니다. 0과 1 사이. 맥시멈 밸류는 항상 1이고 미니멈 밸류는 항상 0일 거예요. 그렇죠? 0과 1 사이의 밸류로 쉬프팅을 해서 모든 지금 행의 모든 베리어블의 값이 0과 1 사이로 쉬프팅이 됐습니다. 이거를 스탠더다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표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보세요. A의 값의 미니멈 밸류, 맥시멈 밸류와 B의 값의 미니멈, 맥시멈 밸류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준화 시켰다. 스탠더다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학에서요. 그래서 같은 다른 그 레인지에 있는 값들을 같은 레인지로 다 옮겨놓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이것만 봐도 얘만 봐도 똑같은 오퍼레이션, 똑같은 태스크를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마 실제로 코딩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요걸 똑같이 해야 되니까 copy 하고 paste 해서 A 대신에 B를 넣고 이렇게 다 찾아서 넣겠죠. B를 바꾸고. 그렇게 할 건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휴먼 에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프로그래머들은 우리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는 이걸 doom of copy and paste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copy and paste 하다가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copy and paste 하다가 망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에러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 copy and paste 한 코드 중에서 자, 여기서 B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여기 보세요. B열, 요거 까먹었네요. 예, 까먹고 A를 그대로 뒀어요. 나머지는 바꿨지만. 그런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알 수도 없는 그런 에러 밸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리피티브, 계속, 똑같은 태스크를 여러 번 다른 데이터를 넣어서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펑션입니다. 펑션. 알겠죠? 그래서 펑션을 왜 만드는지 간단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펑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여기서부터는 직접적으로 펑션을 만드는 이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쉬고요. 10분 조금만 더 쉬죠. 화장실 가실 분들은 12분 쉬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10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10시 10분, 10시, 죠 12분 쉬니까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10시 5분. 네.